안녕하십니까, 김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창호 생산부터 시공까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창호는 고품질 유리와 전용 자재들 본사 관리하에 가공 제작되어 원데이 시공 및 최대 13년 품질 보증의 체계적인 AS를 제공합니다. 자, 지금부터 13년 품질 보증의 본사 정품의 창호를 생산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김 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바톤을 받고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편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자, 지금 공장이 보이실 텐데요. 저쪽이 창호 공장은 항상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가 모든 일이든 파트가 나눠지죠. 자, 저쪽이 창호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리를 만들어내는 공장. 그 다음에 창호하면 또 뭐가 들어갑니까? 방충망이 들어갑니다. 방충망을 생산하는 공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커팅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다 감봉을 붙인다든지 하는 공장,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공장들 다 나눠져 있는데, 이쪽 뒤에도 조그마한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리를 갖다 끼우는 공장입니다. 창호 틀에. 자, 그러면 공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시를 생산하는 과정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창호 틀이 네모났잖아요. 그 네모난 거를 탁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창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있는데, 그 원자재의 이름이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파일은 이렇게 보시면 본사에서 공장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납품을 받겠죠. 그리고 이 프로파일을 재단을 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열 용접을. 그래서 열 용접하는 공장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순서 프로파일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재단한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봤던 그 프로파일 원자재들을 재단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실측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재단을 기계가 하게 됩니다. 프로파일을 재단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그 프로파일 안에 강철 보강제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강철 보강제를 넣어야 처지거나 뒤틀림이 예방이 됩니다. 강철 보강제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넣습니다. 자, 이 기계가 뭐냐면 자동 핸들을 설치를 할 때 그 핸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멍이 나야 됩니다.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타공하기 위한 타공 기계입니다. 재단을 할 때는 먼저 기계에다가 수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실측을 하겠죠. 그 실측한 자료대로 재단을 하고, 이 재단된 것들을 이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용접도 이렇게 기계가 하게 되는데 2포인트, 4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2포인트는 이 사각면이 있으면 두 군데를 하고 돌려서 또 두 군데를 한다는 게 2포인트 기계고, 4포인트는 네 군데를 한 번에 용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좋느냐? 효율적으로 봐도 4포인트가 좋고, 혹시나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봤을 때도 4포인트가 실수의 확률이 낮아집니다. 왜냐면 2포인트 같은 경우는 했다가 돌려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의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4포인트는 한 방에 네 면을 다 용접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4포인트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용접이 된 프로파일을 이제 여기 부분에서 MC라는 자재를 이 공장에서는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창호 공장은 프로파일을 재단하고, 그리고 용접하고, 그리고 타공하고, 그 다음에 MC를 부착하고, 여기까지 창호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유리 공장으로 넘어가서 유리는 또 과연 어떻게 생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유리 공장의 입구입니다. 자, 유리 같은 경우도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하겠죠. 단열에서 유리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유리를 과연 어디 유리를 쓰느냐? 수입 유리 쓰느냐? 아닙니다. KCC 본사에서 이렇게 본사 정품의 유리를 이 공장에 주게 됩니다. 이 기계가 뭐냐면, 유리가 큰 유리, 원판의 유리가 있으면 요거를 고객님 집에 있는 사이즈에 맞게 기계가 알아서 재단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 재단된 유리를 세척을 해야 됩니다.
유리가 아직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리에 이물질이 묻어있을지도 모르는 거를 요 기계에서 세척과 그 다음에 한 장의 유리를, 원판 유리를 감봉을 붙이고 거기다가 유리를 또 붙여서 복층 유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유리가, 복층 유리가 감봉의 두께에 따라서 유리의 총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감봉을, 복층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 한쪽에다가 이 감봉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 한 장을 또 붙이게 되겠죠. 자, 감봉이 뭐냐면 사이 간자를 써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들어가는 봉, 그래서 사이 간자를 써서 감봉이라고 합니다. 감봉도 종류가 있죠. 영상에서 보시면 항상 검은색은 단열 감봉 검은색이 좋은 거예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 감봉 종류가 있습니다. 얘는 은색이고 얘는 까만색이에요. 얘는 알루미늄 감봉, 얘는 단열 감봉이 되는 겁니다. 자, 유리와 유리를, 복층 유리를 붙이고 그 유리 주변에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계로 실리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공정은 복층 유리에 실리콘을 기계가 바르는 공정입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되고 나면 유리를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지게차가 와서 떠서 이제 유리를 어디다 갖다 끼우느냐? 창호에다 갖다 끼워야 되겠죠. 그러면 창호를 이 유리를 창호에 갖다 끼우는 공장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장은 창호에 들어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문틀이 있고 문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장은 문틀을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 보시면 완성된 문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문틀 또한 제작 공정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프로파일을 가서 이 프로파일을 또 재단을 또 하겠죠. 그래서 이 틀들을 자르고 영접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두께를 보십시오. 얘는 얇고 얘는 두껍죠. 자, 그럼 뭐냐면 얘는 단창이고 두꺼운 건 이중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문짝들이 이렇게 유리와 만나는 공장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리가 없는 상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유리를 갖다 끼우는 공정이 여기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문짝에다가 유리를 끼우고 나서 유리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정시킬 때 실리콘을 하지 않습니다. 실리콘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 집이라는 거를 유리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요게 아까 유리 공장에서 생산된 유리들입니다. 그 생산된 유리들을 창호에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보여줬던 창틀에다가 이제 문짝에다가 끼우게 되겠죠. 유리를 갖다 끼운다는 게 되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냥 문짝이 있으면, 자, 보십시오. 그냥 유리 들어서 문짝에다가 얹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보셨던 지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짝이 유리까지 해서 완성창이 되면은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이제 그러면 배달하는 차들이 와서 이걸 실어서 현장에 갖다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타공된 모습이 있는데 핸들은 마지막에 체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이제 시공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완성창들이 오늘 이렇게 고객님 앞에, 집 앞에 배달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공을 들어가겠죠. 자, 시공은 먼저 철거부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올라가서 한번 볼 텐데, 일단 현장이랑 금액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동에 위치한 우남 팜파스입니다. 자, 32평이고요. 집에 있는 거 전체 다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1,35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올라오면 본다는 것이 먼저 보양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 1층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오늘 바람이 조금 부는 편인데도 1층이라서 그나마 보양이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둘러보면은 철거는 이미 완료가 다 됐고 새 제품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창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집의 특이사항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여기는 입구방입니다.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 확장방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철거가 다 됐고 아직 틀은 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조금 일찍 와서. 자, 그러면 일단 이중창 하나. 제일 먼저 들어오면 이 집에 있는 것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현관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이 넓겠죠. 자, 이런 구조의 공간들이 있는 아파트가
우란 팜파스 말고 또 한 군데가 제가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명촌의 평창 리비에라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현관창 하나, 입구방 하나, 현재 2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공간들, 거실 쪽에. 거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 발코니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안방 발코니 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4개가 됩니다.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여기에 터닝도어를 달지 않고, 샤시를 넣게 됩니다. 115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5개. 그리고 거실에 있는 거실 분합문에 또 하나가 6개. 그 다음에 안방까지 해서 7개. 현재 7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방 쪽입니다. 마지막 공간인데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7개에서 자, 주방에 보면 주방 분합문이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 발코니 또 하나, 주방 발코니 창 또 2개, 옆에 또 작은 방 3개, 이렇게 해서 총 4개까지 더해서 총 11개 창이 들어갑니다. 다른 영상에도 항상 말씀드렸죠. 분합문이 많으면 금액은 더 나오게 되어 있다. 자,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샤시는 총 11개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현관에 들어오면 현관 중문이 원래 들어가겠죠. 근데 고객님은 현관 중문 이것보다 나는 단열을 들어온 게 더 좋아, 그래서 샤시로 하겠다 라고 해서 현관 중문에도 샤시를 하신다고 해서 현관 중문에 샤시까지 해서 총 12개의 창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작업 중이고 오후에 와서 마무리되는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현장에 와봤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양을 맨날 말씀을 드리죠. 다른 영상에도 보시면 항상 외부 창에는 26mm의 로우 유리의 단열 감봉, 내부에는 22mm의 단열 감봉. 5N 제품은 그게 기본 사양입니다. 외부 창에는 26mm의 로우 유리 단열 감봉, 내부에는 22mm 단열 감봉, 그리고 방충망의 손잡이, 그리고 방충망은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이 기본 사양입니다. 자, 여기는 입구방 확장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손잡이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요것만 하면 끝이겠죠. 다른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앞발코니 공간입니다. 앞발코니 공간에는 아직 손잡이 체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원래 여기 같은 경우는 터닝도어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터닝도어를 안 넣고 왜 샤시로 넣었느냐, 사이즈가 지금 가로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넣게 되면 터닝도어를 넣었을 때 이 문짝이 이만큼 크게 되면 여기 있는 경첩들이 무게를 못 견디고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샤시로 넣겠습니다. 이 분합문 쪽에는 그래서 22mm의 단열 감봉까지 적용이 됐고, 그 옆에 보면 안방 발코니도 있는데 안방 발코니도 손잡이만 남은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거실 분합도 손잡이와 몰딩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안방입니다. 자, 안방도 남은 상태로 봤을 때는 손잡이만 남아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안방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방충망이 들어가는데 이 방충망에도 안방에도 방충망에 손잡이가 담기고 잠금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방충망도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 자, 여기는 몰딩까지 마무리됐고 딱 손잡이만 남은 상태. 자, 여기 안쪽에 작은 방입니다. 안쪽에 작은 방도 지금 남은 걸로 봤을 때는 손잡이만 딱 부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핸들 샘플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5N 제품의 전용 핸들입니다. 주방 분합입니다. 주방 분합도 몰딩까지 마무리가 됐고 여기도 손잡이만 남았습니다. 자, 손잡이만 남았다는 건 뭐냐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방 발코니 같은 경우는 창이 2개가 있는데 하나, 둘, 여기는 시공이 완벽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공간이 어디냐면 현관에서 들어오는 현관 중문의 공간인데 원래 보통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사면동을 해서 현관 중문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근데 내가 추위를 좀 많이 탄다, 우리 집에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살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샤시로 넣으면은 단열 면에서는 더 좋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에 봤을 때 영상에서 저기는 색깔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색깔이 없는데 라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는 몰딩이 지금 이 애쉬라고 하는데 이 색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에 맞춰서 거실과 그 다음에 아까 주방 분합, 그 다음에 현관 중문만 3가지만 딱 이렇게 일면 랩핑을 넣었습니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딱 잘 어울리게 잘 됐습니다. 시공이. 단열은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공간이 이제 현관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샤시의 공간입니다. 현관 창인데 여기도 시공이 완벽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루 만에 마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시공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제작 공정부터 살펴보면 먼저 프로파일을 홈CC 본사에서 받습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그 받은 프로파일을 사이즈에 맞게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재단하는 것을 그 사각면을 만들기 위해서 4포인트 용접을 하고
그리고 유리 공장에서는 이 사이즈에 들어갈 유리를 또 자동으로 재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 유리를 창틀에 갖다 끼우고 이제는 실리콘은 없습니다, 유리에. 그래서 이 완성된 창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차가 되면은 시공하는 날 와서 이 차가 실어서 이 차가 고객집 앞에 이렇게 배송이 오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이게 되겠죠. 자, 오늘 그러면 시공은 어떻게 되느냐? 시공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바로 뜯느냐? 바로 철거부터 하느냐? 아닙니다. 자, 살고 계신 집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창틀을 철거를 하다 보면은 전기톱으로 끊습니다. 전기톱으로 끊으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남립니다. 그래서 살고 계신 집이기 때문에 먼지를 안 나게 발생을 안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뭘부터 해야 되느냐? 보양을 합니다.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비닐로 덮고 바닥재 깔고 보양을 하고 나서 그리고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시공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 벽체에 보면은 잔해물들이 있습니다. 실리콘 찌꺼기, 뭐 오르탄폼 찌꺼기, 칼 헤라로 다 긁어낸 뒤에 그 벽체에 프라이머 용액을 바릅니다. 먼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실리콘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용액을 바르고 그리고 창틀을 갖다 끼워서 창틀을 칼블록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창짝을 갖다 끼우고 나머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부터 시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나 전화 주십시오. 똑같은 공정대로 똑같은 시공 순서대로 똑같이 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